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아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혼을 하게 된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보니 정말 이젠 그 누구도 믿기 힘들 것만 같습니다. 한 동네에서 친하게 알고 지내던 동생과 7년을 같이 살았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니 정말 한 번에 너무 큰 아픔을 겪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내 집 마련이 힘들기도 하고 제가 원하는 집을 얻기도 힘들어 저희는 경기도권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결혼 3년째 이사를 왔고요. 이사를 오게 되면서 동네에서 만난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이 어린이집 같이 보내는 엄마였습니다. 인상도 좋아 보이고 배려심도 많았던 그 동생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들도 같이 어울렸고 아이도 하나고 동갑 아이를 키우게 되니 더욱 친하게 지내고 공감대도 많았습니다. 동생 부부하고도 성격도 잘 맞았고요. 남편들은 동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에게는 예전에 안 좋았던 일이 있어서인지 같이 술만 먹으면 다투기 일쑤였고 저희는 두 사람 말리면서 서로 화해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그 동생 남편이 예전에 다른 여자랑 만나다 걸려서 이혼까지 하려다 애 임신해서 참고 사는 거라고 들었고요. 그런 동생이 안쓰럽기도 하고 제가 옆에서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동생은 가끔 언니는 좋겠다. 형부가 가정적이고 언니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보여. 그러면서 전 가정적이긴 뭘, 결혼하고 살다 보면 다 똑같지 뭐. 그래도 형부는 다른 여자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 언니 부럽다. 형부는 사랑꾼이야. 사랑꾼은 무슨, 심장이 콩알만 해서 다른 여자 그냥 못 만나는 거지 뭐. 거짓말하면 티나서 그런지 못해. 진짜 그럴까? 형부 100% 믿어? 난 한번 겪고 나니까 이젠 그 인간이 뭐래도 안 믿어져. 그냥 우리 애 때문에 사는 거지. 진짜 볼 때마다 화가 나. 다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마음 잘 잡고 살아봐. 싸우지 말고.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사실 전 남편 의심해 본 적도 없었고 일 때문에 바쁜 사람이라 헛짓거리 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동생네 부부 만나면서 주위에 그런 부부들이 있구나 싶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먹고 일찍 자려고 다 같이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잠들고 얼마 시간이 흐른지 모르겠지만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너무 크게 들려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새벽 2시가 좀 넘어 있었고 그 동생에게 여러 번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일단 창문을 열어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니 그 동생네 집 근처에 경찰차가 와 있었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어 저는 남편과 같이 나가보았고 그 동생네 집 근처로 가보니 그 동생네 집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희가 나갔을 때도 이미 둘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었고요. 둘이 심하게 싸웠는지 누군가 신고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동생 남편이 예전에 만나던 여자와 다시 연락을 했는지 그 동생에게 걸려서 둘이 치고받고 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혼하자는 말까지 오가면서 둘이 정말 심하게 싸웠던 모양이었어요. 그날 동생과 아이는 저희 집으로 데려왔고요. 진짜 저희도 너무 놀랐고 이렇게 심하게 싸울 줄은 몰랐습니다. 또한 동생이 안타까워 보였고요. 그 동생은 이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면서 이혼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더는 잘 살아보라고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친동생처럼 친한 동생인데 그런 큰 아픔을 겪고 있으니 저까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일단 애는 그 동생 시어머니가 데리고 있기로 했습니다. 어찌 보면 남일이긴 하지만 친가족보다 더 친하게 지내고 더 자주 만났던 사이라 그런지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이혼하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그 동생 남편은 시댁에 애랑 같이 가 있었고 집에는 그 동생만 있었습니다. 잘못한 쪽은 남자 쪽이었기 때문에 집은 동생에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다시 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집이 식당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해 제가 가서 도와주기로 했었거든요. 그 동생도 이제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직장 알아보았는데 쉽게 구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면서 천천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당장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시댁이 잘 살아서 위자료도 넉넉하게 받았으니까요. 애는 동생이 키울 줄 알았는데 그냥 한 달에 2번 데리고 와서 보기로 했고 애는 시댁에서 봐주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식당 일 때문에 어린이집 하원은 남편이 하게 되었는데 그날 역시 남편이 아이를 하원하러 갔었고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한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생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감기, 몸살에 걸렸는지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열도 많이 났고요. 저녁 시간이라 한참 바쁘기 때문에 당장 동생에게 가볼 수가 없었고 급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 약 좀 사다 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뭐 그런 것까지 해줘야 하냐면서 귀찮아했지만 제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던 사람이었기에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식당이 정신없이 바빴고 10시가 넘어서야 조금 한가해지더라고요. 부모님께 말하고 전 곧바로 집으로 향했고 집에 가보니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애는 벌써 씻기고 재웠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약은 사다 줬어? 라고 물었더니 지금 방에 누워있어. 누가 방에 누워있어? 지연이 엄마 누워있다니까? 우리 방에? 왜? 여기 와 있어? 아니 약 사가지고 집에 가니까 냉골이더라고.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지 뭔지. 아픈 사람 냉골에 어떻게 두고 와. 그래서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누워 있으라고 했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에게 먼저 말을 했어야 할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까지 했다니 조금 의아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열도 많이 나서 그런지 식은땀까지 뻘뻘 흘리며 잠이 들었더라고요. 다음날 식당 안 가봐도 돼서 동생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다행히 약 먹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하는 말이 언니 형부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어제 정말 많이 아팠었는데 형부 아니었으면 밤새 고생했을 거야. 언니는 좋겠다. 형부처럼 다정한 사람 만나서. 난 내 인생 완전 망쳐버린 것 같아. 너는 말을 또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 인생을 망치긴 뭘 망쳐. 지금부터 잘 살아보면 되지.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어. 그렇게 동생은 조금 우울증 같은 게 온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동생이 조금 부담스러운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식당 나가서 일하고 늦게 집에 오는 일이 많이 생겼는데 그 사이 저희 집에 와서 남편 밥도 차려주고 저희 집 청소에 빨래까지 해주면서 너무 부담스러운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 번 말을 해봤지만 계속해서 저희 집에 드나들었고 점점 동생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일을 빨리 끝내고 집에 와보니 애는 재워놓고 둘이서 삼겹살에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상황 자체가 좀 어색하기도 했고 뭔가 내 집에 왔는데 남의 집에 온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대신 애도 봐주고 남편 저녁 밥까지 해주면 고마워해야 할 일인데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화를 내기도 애매했고요. 우울증까지 온 동생에게 매몰차게 말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딱 잘라 말을 할 걸 후회가 됐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와보니 거실 커튼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본인 마음대로 저희 집 커튼까지 바꿔놓아서 그땐 제가 한 소리를 했습니다. 왜 남의 집 커튼까지 마음대로 바꿔놨냐고요. 그랬더니 펑펑 울면서 언니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남이야? 아무리 그렇다고 나한테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 해? 언니 나가서 힘들게 일하니까 내가 대신 언니 도와주려고 한 건데 언니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였어? 라고 하면서 속상해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한 건가 싶어 다시 동생을 달래주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그 동생 행동이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어느새 익숙해졌는지 그냥 처제 같은 느낌이라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체 손님들이 와서 늦게까지 식당 일을 보고 집으로 와보니
집에 아무도 없고 저희 애가 자다 깼는지 방에 앉아 울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 아이를 달래주고 다시 재웠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해보아도 받지 않았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보아도 받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면 동생 집이 보이는데 창문을 열고 동생네 집을 보니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더 웃긴 건 동생네 창문을 보니 동생과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순간 저는 둘이 뭘 하고 있는 건지 거실 불을 끄고 숨죽여 그곳을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둘이 껴안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다음엔 보이지 않더라고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사실 동생의 부담스러운 행동이 마음에 걸렸던 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봐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없는 집에 동생이 드나드는 게 싫었습니다. 까놓고 말하자면 남편이 바람나 이혼까지 한마당에 그 동생이 무슨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동생이 예전부터 하는 말이 저희 남편 같은 남자를 만났어야 하는데 언니는 복도 많다면서 언니가 부럽다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도 다른 직원 알아보라고 했고 곧 일을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는 집에 재워놓고 둘이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건지 남편 의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 두 눈으로 보게 되니 그건 모두 저만의 착각이었고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앞이 깜깜했습니다. 저는 당장 동생네 집으로 달려갔고 동생네 집 비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상황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상황과 딱 들어맞았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동생년 머리털 다 잡아 뜯어놨고 남편 놈은 저에게 맞아 코피 터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일이 저에게 일어나고 나니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자 생각도 해봤지만 내 새끼 두고 죽긴 왜 죽겠어요. 더 잘 살아야지. 둘을 앉혀놓고 다 물어봤습니다. 더 기가 찬 건 서로 핑계를 대면서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는 듯 아주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 꼬셨다는 소리를 서로 떠넘기는 그 인간들을 보자니 속이 뒤집어졌고 더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기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절 기만하고 속여왔던 두 인간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고 남편에게는 이혼 서류 준비되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던 남편은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한 번 바람핀 놈은 또 그럴 거라는 걸 이미 봐왔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말한 내용은 정말 일부이고 그 동생과 남편의 수상한 행동들은 그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증은 가는데 확실한 물증이 없었을 뿐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확실해지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본인이 불행하다고 남까지 불행하게 만든 그 악랄한 동생년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현재 저는 남편과 이혼을 마치고 아이와 삽니다. 집 팔고 친정집으로 이사 왔고요. 혼자 애 키우는 여자들 보면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제가 그렇게 되고 나니 사라지더라고요. 남편은 가끔 아이 만나러 오는데 그 동생이랑은 완전 끝났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끝이 나던 안 나던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동생녀는 그 후에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연락 한 번이 없네요. 어차피 연락 와도 제가 좋은 소리 안 했을 테니 이미 알고 연락 안 한 거겠죠. 지도 당해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다시는 우연이라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